홍나희 여사였나요? 네. 상속세 관련해서 뭐 주식을 정확히 2조치 팔아야 됐나 네네. 어쨌든 엄청난 대주주의 엄청난 주식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악재 어떻게 좀 될까요? 자,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금리 이번에도 동결했죠? 네, 동결했고 문제는 뭐였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걸로 전망을 변경을 했거든요. 채권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야 그럼 큰일 났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코스피가 보시면은 25년 6월부터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때부터 어떤 장세가 펼쳐졌냐면 실적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주도로 한 그래서 성장이 얼만큼 가느냐 경기가 얼만큼 괜찮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유동성으로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저희도 금리 동결 큰일 났어 라고 할 텐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동력이 돼버려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은 1.8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3분기도 좋았는데 4분기도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소비도 살아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소비 경기도 좀 더 올라오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전반적인 경기 회복,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수출도 잘하고 있으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일평균 수출 금액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출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경기가 꺾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금리 동결 국면이에요. 라고 상황에서 경기가 꺾이면 문제지만 앞서 보셨던 소비, 수출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반도체 주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수주도 좀 관심권에 두어도 이제 되는 건가요? 그쵸. 생각보다 내수주가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유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오면서 지금 작년 7월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 중이고 밸류에서는 싸고 PBR이 0.4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소매유통 이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필수소비재, 음식료도 쭉 레벨업 됐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다. 지금 박스권 등락에서 한 6개월 이상 멈춰 있는데 박스권 하단의 지지만 받는다면 저희는 업사이드를 좀 더 기대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코스닥은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반전의 기회 올해는 있을까요? 코스닥이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작년에 40% 넘게 올랐어요.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심지어 중소형주인데. 그죠.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증시를 상승시키겠다는 동력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국민성장펀드도 한다, 한국구프펀드도 한다, ISA도 한다,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5천 정책에 이어서 코스닥과 비상장 시장으로 원이 무무 정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증 내 상장,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벤처 펀드 지원 확대,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만들고 코스닥 지수의 연금, 운용평가에 반영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센 정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국민 참여형 펀드가 26년 2분기나 3분기쯤 나온대요. 이거 제가 지점 세미나 다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거든요. 이게 조금 밀리면서 좀 기대감이 실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코스닥 상대강도예요. 상대강도.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잘했으면 올라가고 못했으면 내려갔는데 보시면 과거 흐름에 있어서 이때 금융위기 때 빼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빼고 한 번씩은 튀어 올라줬거든요. 특히 연초에 많이 튀는 모습들을 매년 보여줘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23년에 한 번 튀고 쭉 밀렸냐?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산업정책 예산이 감익, 24년에는 R&D 예산이 감익, 25년에 증액이 됐지만 전 고점을 못 넘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 다행히 R&D 예산이 19.4, 산업정책 예산이 14.7%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예산이 들어왔고 그리고 과거 이런 흐름들이 과거 1월, 2월 코스닥이 1월, 2월에는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든 코스닥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고 예산도 집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아직은 그게 눌려있다 보니까 답답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업사이드를 보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눌려있다 정도로 보는 거지 여기서 못 오른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월, 2월 중에는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2026년 투자 전략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언급해 주셨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대표적인 수출주,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대표적인 성장주, 플러스 내 수주를 본다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은 높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거, 엔터 중에서도 해외 콘서트라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좀 압도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인데 올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라고 봤을 때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에너지, IT 가전, 자동차,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2차전지, IT 가전, 상사자본재, 자동차.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은 애들을 봤더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근데 철강은 뭐 포스코홀딩스를 여기도 편입하게 된다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익 주도력을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2차전지가 많이 눌려있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눌려있는 거지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성장주가 튀는데 뭐 소외되었었죠. 제약바이오 특히 인터넷이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외됐냐? 뭐 실적이 나빠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절대 아니거든요. 실적, 제약바이오 실적은 쭉 올라가고요. 인터넷 실적도 쭉 올라갑니다. 밸류에이션은 과거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괴리율을 보면은 조선도 3년 5년 평균보다 낮고 호텔레저,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가 과거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눌려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제약바이오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파란색이 인터넷, 제약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스피보다 세게 움직였다, 상승이 많이 했다. 내려간다는 의미는 코스피보다 못했다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10년물, 그러니까 한국 국채 10년물하고 거의 똑같은 그림을 뭐 정반대의 그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0.73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반등 시도가 계속 있긴 했어요. 그러다가 5월 저점으로 채권금리가 대폭등을 하면서 쭉 밀려났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익도 레벨업되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 상승으로 해서 눌려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췄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것까지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채권금리가 좀만 하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매력이 좀 더 대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리드리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2차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채권금리가 급등한 데 따라 좀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도 강하다는데 문제는 없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매도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연기금을 보면은 연기금도 좀 최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6월 16일 이후 3조 2천억 매도하고 있고 1월 들어서만도 거의 6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 20일 누적 순매수 본다 하더라도 매도 강도가 좀 세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9%입니다. 올해 계획은 14.4. 저희가 10월 말까지 공시가 됐는데 이거를 1월 16일까지 추정하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 대비 5.9%포인트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더 늘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뭘 하냐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합니다. 한 17개 업종을 매도하는데 차별적으로 매수하는 게 있어요. 1월 한 달 동안을 보시면 상사자본재, 자동차, 기계, 비철, 조선, 증권, 운송, 에너지 뭐 이런 애들 사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최근 순환매장세에서 좀 주목받았던 애들이에요. 상사자본재 강했고요. 자동차도 아웃퍼폼 했고요. 기계, 비철, 조선, 연기금은 지금 시장을 사진 못하지만 업종별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인데 집중 투자를 하면서 업종 등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보면은 시장 전체로는 사고 있어요. 1조 5천억 사는데 반도체만 3조 8천억 팔아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닉스는 1조 6천억 정도, 전자는 3조 7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거는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새롭게 매도 사이클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을 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은 매도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22개 업종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시장을 파는 사람이 22개 업종을 시장을 다 사면서 이 2개 업종을 판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외국인 수급이 좀 부담스러워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좀 쉰 다음에는 다시금 매수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문제인 건가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도는 좀 어떻게 봐야 될죠? 환율 다시 치고 올랐죠? 아, 그죠. 1470원까지 치고 올라왔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세요. 원달러 환율 오르는데 외국인 왜 사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재미삼아 쉬운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숙주나물이 있고 소고기 구운 게 있는데 뭐 먹을래?
당연히 뭐 소고기? 그죠? 네. 그러니까 환율은 메인 디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이나 모든 것이 평탄한 상황에서는 환율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환율보다 더 센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악재가 터지게 된다면 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변수지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11월에도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달러 대비 원화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2조 7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익 기대가 더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때도 그렇고 최근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금 36%를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 환율이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보다 더 센 모멘텀이 들어오면 여길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180원대에서 쭉 밀렸다가 다시 1470원대까지 왔는데 1480원대는 좀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4일을 기점으로 연금, 개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세제 혜택들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금 내려가는 그림 그리고 1,400원을 깨는 그림 상반기 중에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꺾이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편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실적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환율 변수를 압도하는 실적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환율까지 안정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탄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서 긍정적인 변수로 봐야지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올해 1월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 하면 또 반도체도 뜨거웠지만 자동차가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자동차 지금 들어가도 되나? 요즘 현대차 그룹 뭐 미쳤던데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 실적은 어마어마합니다. 33조까지 간대요. 전자인데 지금 16만원 전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그러니까 깊은 조정이 아니라도 13만원, 16만원 전후에서 13만원대 들어가면 한 5%, 12만원대 진입하면 한 10%,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추격 매수보다는. 그리고 닉스 또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80만원대에서 더 세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80만원이 깨지면 10%, 70만원이 깨지면 30%, 뭐 60만원대 진입하면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피라미딩 전략으로 좀 모아가는 게 좋지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최근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최근 알게 모르게. 근데 저항대까지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PER이 7배, PBR 0.73배로 굉장히 싸긴 하지만 저희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까지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는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쉴 때 피라미딩 전략으로 좀 밀릴 때마다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여쭤보면 그 주말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홍나희 여사였나요? 뭐 이제 상속세 뭐 관련해서 뭐 주식을 정확히 2조치 팔아야 된다 어쨌든 엄청난 대주주의 엄청난 주식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시작했다. 지금은 뭐 약간 상승을 좀 돌아섰더라고요. 지금 봤는데 요거 악재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런 수급 악재는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만들어주는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좋은 장이니까. 좋은 장이니까 등락은 있겠죠. 왜냐면 수급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방향성이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데 실적점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급에 의해서 흔들려도 다시 가겠죠.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변수가 시장을 주가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어도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요즘 이제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에 로봇이 붙어서 이렇게 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로봇을 보고 한 현대차 본다면 조정이 있더라도 좀 이 계열사 되게 많잖아요. 워낙 다 시총도 크고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오토웨버도 있고 어디가 좀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완성차죠. 완성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계론을 끌고 가는 게 완성차 쪽이고 왜 로봇으로 주목받냐면 자동차 조립하는 거랑 로봇 조립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CES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간 거 아세요? 엄청나게 갔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기업의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엮여있나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성차를 좋게 보고 있고 그게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엮여있는 부품주들이라든지 계열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업종도 이제 성장주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아직 뚜렷한 상승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까 제약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박스권 하다가 레벨업, 박스권 하다 레벨업 하는데 지금 레벨업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는 3200선까지 열려있다 단기적으로 라고 보고 있어서 좀 더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와 엄청나게 쉬었습니다. 거의 6개월 넘게 7개월 가까이 쉬고 있거든요. 여기서 박스가 돌파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센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인터넷 업종 여기서 흔들릴 때마다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1100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흔들리면 사는 그림이 맞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또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좀 올라갈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분위기에 반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 실적 이후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흑자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탄력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과거 조선 화장품처럼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 이후 첫 번째 급락 이후 반등이 짧게는 50% 높게는 70% 정도 되돌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4% 되돌렸다 조정받고 있는데 한 50% 그러니까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린다고 하면 상승률이 꽤 됩니다. 46% 하락폭을 61.8% 되돌리면 한 65% 정도까지 되니까 이런 반등 흐름이 좀 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에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가격을 따져보시고 중간 가격보다 좀 낮게 평단가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조선 방산 기계는요. 방산은 다시 올랐습니다. 네, 다시 고점 넘고 튀어오르고 있죠. 여기 밑에 그러면 지주도 어마어마하고요. 쉴만 하면 계속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산은 지금 6월 중순 이후부터 거의 얘도 6개월 이상 쉬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라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요즘 들어서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쭉 치고 올랐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떨어지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요거가 조금 쉬었다 가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부러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40일, 50일 이동평균선 전후까지 쉬었다 가는 그림, 6만 선 정도에서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와 지주사는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한 단계 레벨업 된 이후 한두 달 쉬었던 그림들이 이번에도 좀 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방산보다 좀 탄탄하긴 하지만 조선도 거의 2개월 이상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전고점 뚫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뚫어내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계도 박스권 레벨업, 박스권, 레벨업 계속 이 패턴인데 레벨업 한 뒤에는 또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만간 올라갔다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일 때 다음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좀 내수주 중국 관련주는요. 이 종목들 차트만 보면 좀 가슴 아프죠.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쭉 밀려서 바닥에서 퍽퍽 끼고 있는데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3,800, 4,000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섬유회복 또한 한때 치고 올라갔다 쭉 밀려버렸는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에서 바닥을 잡고 있어서 턴어라운드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중요 지지선에서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식료는 여기서 바닥을 잡고 40일, 50일 있는 4,600선, 4,500선을 치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못 치고 하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음식료는 조금 지지선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리고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나 이런 쪽들은 지금 여기서 바닥 잡고 막 움직임직 하고 있거든요. 여기만 안 밀리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음식료만 조금 불안정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바닥을 잡고 턴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비슷한 그림이죠. 은행 올라왔다 박스권, 증권 박스권, 보험 박스권, 다 박스권인데 좀 엇갈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은행은 40일, 50일을 막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증권은 밑에 있다가 올려치고 있고 보험은 다시 금방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오래 했던 만큼 좀 박스권이 레벨업 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정도로 보고 있지 추천업종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업종 이제 1월이라서 점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그리고 올해 탑픽 섹터는 그럼 어디로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상반기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닥을 통과할 것이고 물가는 안정되면서 금리나 미국 금리나 그리고 원달러율 하향 안정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월 말 2월 초에 뭐 여러 가지 실적 컨퍼런스를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주주 총회를 통해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데에서 또 한 번의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코스피 상승 여력 상반기 중엔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많지만 요거는 좀 뒤로 하고 상반기는 저희가 5,300을 상단으로 제시드렸는데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성장주에서는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많이 올라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피라미딩 전략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는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라서 등락이 있을 때 매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세고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좀 가격 편차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살 거 아니면 천천히 살 거 빨리 사야 될 거 구분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상반기 중에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뭐 인터넷, 제약바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서 자동차에는 순수 자동차보다 로봇이 묻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맞나요? 뭐 그것도 있으면 좋다. 저희는 그동안 자동차가 솔직히 말하면 로봇으로 분류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CES를 계기로 좀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로봇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로봇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플러스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서는 요즘에는 또 조선의 방산의 느낌이 좀 묻어야지 괜찮다는데 그것도 맞는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산에는 우주가 붙어야 된다. 그렇죠. 조선에는 방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에는 뭐 AI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쇼핑도 있고 뭐 그렇고 제약바이오에도 최근 뭐 얼마 전에 끝났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AI랑 또 접목되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도 보시면은 뭐 AI 전력 수요 이런 쪽들과 맞물려 있어서 단독 모멘텀보다는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모멘텀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긴 하지만 이미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겸비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좋은 장 펼쳐주고 있다. 작년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센 장 왔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27년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는 지역만 체크하시면서 그게 마이너스로 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더 열린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2월에는 이제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